다영님, 저희 이번에 AX 소개서 나온 거 못 보셨겠죠? 네, 어떤 소개서예요? AX에 대한 정의도 사람들마다 좀 부르는 게 다른 것 같아서 똑똑한 개발자에서 AX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번에 저희가 패션 쪽으로 좀 제안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좀 공유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한번 오,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더 똑똑한 AX, 더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똑똑한 AX로 실제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있는지, 저희 내부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고 있고 어떤 방법론을 썼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산업에서 이번에 AX 관련된 제안서 요청이 들어와서 패션 쪽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들을 좀 담아서 제안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먼저 저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공유를 드리자면, 일단 AI 도입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잘 쓰고 계신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실무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챗GPT는 조직 단위에서 잘 사용하고 있고,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 꽤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의 조직은 이미 체계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체계적으로 AI 도입했을 때 생산성은 저희 팀은 하나의 스프린트 단위로만 봤을 때는 한 5배 정도 향상을 했지만 평균적으로 3배 정도 오르더라 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AI 도입을 해야 된다. 근데 전사적으로 바뀌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인 거죠. 아직까지도 진짜 산업에 따라서 아예 안 되고 있는 조직도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이제 AX를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정의를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정의했던 AX는 기존 조직을 AI 네이티브 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AI 네이티브 팀으로 전환하기 위한 4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직 구조, 조직 전체를 AI 네이티브 팀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만의 운영 원칙, AI를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팀 단위로 정형화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운영 원칙을 저희가 좀 잡았어야 됐고, AI 시대에 맞춰서 일하는 워크플로우를 다시 재정의해야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실행 단위인데, 어쨌든 실제로 실행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실행을 하고 사람은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실제로 이 4가지 중에 운영 원칙과 실행 단위가 매우 중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가지를 저희가 반영해서 만든 게 저희 똑똑한 OS고, 똑똑한 OS는 저희 내부에서 쓰고 있는 운영체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쓰고 있는 에이전트들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에이전트들의 예를 들어 보안 규칙이라든지 저희 미정의 봇이 사실 저희 팀원들 전체가 접근 가능하지만 미정의가 접근 가능한 정보 중에 팀원들이 접근하면 안 되는 정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민감 정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권한을 분리시켜 줄 수 있는 OS를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 미정의한테 룰로 적용해 주는 거죠. 개개인이 쓰고 있었던 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팀원들마다 에이전트의 권한과 그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스킬의 권한을 엄청 마이크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똑똑한 OS가 필요했던 이유는, 저희 작년부터 AI 엄청 잘 쓰고 있었지만 태스크 단위로 봤을 때는 정말 일회성으로 활용되고 잘 나온 결과물 가지고 팀원들한테 전체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잘 쓰는 거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 실제로 생산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측정하기도 어려웠고, 실제 플러그 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표를 요청해서 했지만 그런 발표 자리가 없거나 하면은 사실상 그냥 체감할 수 없는 거죠. 개개인이 너무 편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OS가 너무 필요했었고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밀 유출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슬랙 채널에 클라이언트 분들의 민감 정보들, 예를 들어 키 값이라든지 카드 정보라든지 계정 정보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유출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과 이런 소재를 조직 단위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OS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 현재 이제 동작 방식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어요. 내부에서 쓰는 OS가 있고 외부에 오픈하려고 만든 OS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외부 오픈용으로 만든 OS고, 저희가 영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할 때 이제 보여드리는 OS고, 요거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OS의 특징은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는 표준화, 자동화, 시스템화 이렇게 3가지로 정의를 해서 OS를 만들었고요. 관리하는 에이전트나 스킬 같은 것들을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동일한 품질의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1차적으로 표준화에 위한 목표였고요. 실제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24시간 동작하다 보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사람은 관리 감독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저희 퇴근하기 전에 AI한테 일을 시키고 AI가 업무한 내용을 출근해서 검토하고 이제 다음 태스크를 이제 할당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 운영 효율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시스템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전체 시스템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약간 인프라를 구축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을 하고 대시보드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오픈클로랑 페이퍼클립의 개념을 가져와서 저희의 노하우를 담아서 구축을 하고 있고, 페이퍼 클립이 뭐예요? 페이퍼클립은 AI 컴퍼니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좋은데, 페이퍼클립도 오픈클로 기반으로 동작을 해요. 회사 이름 적고 뭐 어떤 일을 할 건지 적으면 알아서 그 오픈클로 활용해서 에이전트가 막 생성이 돼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활용되어 있는데, 똑개도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봇들을 지금은 사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유지보수 필요한 사람이 유지보수 봇 불러다가 그 채널에 초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유지보수 봇은 어떤 스킬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에이전트가 점점 많아지고 막 20개 돼버리면 그럼 결국에는 관리 리소스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을 도입해서 에이전트 하나가 우리가 필요한 업무가 뭔지를 말하면 거기에 맞는 에이전트로 호출해서 일을 시키는 거. 그게 이제 AI 컴퍼니의 개념이고, 그걸 페이퍼클립에서 만든 건데,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져와서 똑똑한 OS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페이퍼클립의 가장 큰 단점은 그 AI끼리 일하는 거는 좋은데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산출물 검수하거나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웠던 거죠. 저희 똑똑한 OS는 클로 페이퍼클립 개념 가져오되 여기서 좀 단점인 그런 휴먼 인더 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게이트 승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승인해주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외주사에서는 아예 쓸 수 없는 기술인 건가요? 그 기술 관점에서는 쓸 수 있지만 저희가 만든 이 OS를 저희랑 똑같은 산업에 적용시켰을 때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 저희랑 다를 거잖아요. 기업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인 거고요. 이 똑똑한 OS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일은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궁금한 내용들이에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에 대한 질문 많이 주시니까 저희의 방법론이죠. AX를 도입하는 방법론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나의 태스크를 받을 때 결정적 접근과 확률적 접근으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확률적 접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AI는 확률적으로 동작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게 있고, 확률적으로 동작하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날씨를 기반으로 옷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태스크라고 보면은 오늘 날씨라는 거를 저희가 확률적으로 예측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날씨 정보는 결정적으로 저희가 기상청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옷을 추천할 건데, 옷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옷이어야 돼요. 내 옷장에 있는 옷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확률적으로 다른 옷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옷들을 기반으로 추천을 해야 되니까 그 옷의 리스트를 불러올 때는 이제 결정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저희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AI를 잘 도입해서 AI 네이티브 팀이 잘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면 개인의 생산성이나 조직 전체가 변하지 않는 거에서 AI가 조직 인프라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거버넌스 구축은 좀 필수적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 AX를 도입했을 때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조직의 규모라든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지금 반복 업무 비중이 그래도 좀 높은 콘텐츠 제작, 마케팅도 엄청 AI 잘 쓰잖아요. 그럼 반복 업무들이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멀티 채널 같은 경우에는 각 채널에서 오는 정보들을 취합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 데이터 통합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멀티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 그리고 조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조직 규모가 있어야 이걸 도입했을 때 실제 인력을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존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수행했을 때 좀 그 임팩트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대기업처럼 몇천 명 있는 조직에서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막 3,000명 있다 그러면 조직 전체를 한다기보다 사업부가 굉장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사업부를 먼저 진행해보는 형태로 해서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패션에 이제 특화돼서 이 제안서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 플랫폼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물론 자사몰로만 운영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으실 거고, 플랫폼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커머스 패션 쪽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자사몰 운영 안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인플루언서 시딩을 통해서 협찬을 주고 수익성 많이 높은 영역으로 세일즈를 많이 시도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커머스다 보니까 CS 문의가 굉장히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계속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에이전트로 해소할 수 있을 거고, 첫 번째 제안으로 저희가 생각한 워크플로우 3가지는 인플루언서 시딩 관리, 컨텐츠 마케팅 자동화, 재고 관리, 이렇게 3가지로 우선을 생각했는데,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인플루언서 시딩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 에이전트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릴 건데, 인플루언서 자동 발굴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발굴된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협업 확정이랑 예산 승인은 당연히 사람이 해야겠죠.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협찬 제품을 보내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배송 관련된 내용 확인해서 조율하고, 인플루언서가 올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도 이미 시중에 인플루언서 자동으로 발굴해주거나 스코어링 해주는 서비스가 엄청 많은데 네. 그런 거 쓸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플루언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의 API를 연동해서 저희 기업에 최적화된 워크플로우로 설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회사 내부에서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기준들이 나름 있을 거잖아요. 단순히 저희가 수치만 보고 팔로워 수나 뭐 조회수만 보지 않고 컨셉이라든지 최근 10개 영상의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각 팀이나 부서에 맞춰서 분석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넣어드리는 거죠. 사스나든지 데이터 제공해주는 툴 쓰면은 결국에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선 리스트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1차적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걸러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AX를 도입할 때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베껴야 돼요. 인플루언서 스코어링 하는 툴을 쓰고 있다. 그 툴을 AI가 써서 사람이 발굴하는 그 프로세스대로 AI가 발굴해서 발굴된 내용을 사람한테 전달하는 프로세스로 1차 만들고,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과정들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이제 AI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이제 간소화하면서 비용을 조금 더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정해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빠졌을 때도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만들면 완벽한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죠. 아마 처음에는 AI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예 빠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팀별로 담당자 1명씩 배정하면서 그 담당자가 이제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조금 더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패션이라고 하나 예시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PM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패턴들을 AI로 전환할 수 있을까? 뭐 어디까지 전환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고 구축해보고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그거를 전체 팀으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조금씩 그 개선이 될 거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영상에는 똑똑한 OS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한 번 더 정리해서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